안녕하세요, 다니엘 선생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질병과 병원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은 크게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전염되지 않는 질병을 비감염성 질병으로, 감기, 독감과 같이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감염성 질병으로 구분했습니다. 또 병원체의 종류로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 곰팡이, 그리고 프라이온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병원체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방어작용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들어갈까요? 1971년 데이비드 베터는 면역에 필요한 세포를 만들지 못하는 중증 합병성 면역 결핍장애 SCID라는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질병을 가진 아기는 병원성 미생물에 쉽게 감염되어 대부분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기 때문에 버블보이로 알려진 데이비드는 태어나자마자 무균 공간으로 옮겨져 격리되었죠. 그는 줄곧 이 공간에서 지냈으며 밖으로 나갈 때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제공해준 우주복을 입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데이비드도 건강한 태아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보호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병원체는 태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궁 내부는 무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이야기 잘 들었나요? 앞으로 몇 차시에 걸쳐 방어작용에 대해 학습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이해하고 예방과 치료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으로 이물질이나 병원체가 들어올 때 우리 몸에서는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방어작용을 면역이라고 합니다. 방어작용에는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이 있습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이란 의미입니다. 체내에 들어온 병원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유형으로 일어나는 방어작용이죠. 이와 달리 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 중 방어벽을 이용한 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피부로 둘러싸여 있으며 눈이나 호흡기 등 피부로 덮여 있지 않은 부분은 점막으로 덮여 보호합니다. 피부와 점막은 견고한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을 분비하여 방어작용을 돕습니다. 피부에서 분비되는 땀, 눈물, 침 등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 세균이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죠. 또 점막에서는 점액 물질이 분비되어 미생물의 이동을 방해하며 점막 주변에 있는 섬모가 이를 모아 외부로 배출합니다. 음식물에 섞여 소화기관으로 들어온 병원체는 강산성을 띠는 위산이 대부분 제거합니다. 라이소자임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라이소자임은 효소입니다.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로 사람의 눈물, 점액, 백혈구, 혈장 등 몸의 조직, 체액, 분비물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상 등으로 피부가 손상된 사람들이 감염병에 잘 걸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피부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 세균의 침입을 방지하는데 피부가 손상되어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음에 비특이적 방어작용 중 염증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이란 우리 몸의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복구하기 위한 방어작용의 하나로
병원균이 점막이나 피부를 뚫고 몸 안으로 들어오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상처 부위가 부어오르고 열이 나며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피부에 생긴 상처 부위로 병원체가 들어오면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되어 주변 모세혈관이 확장합니다.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대식세포와 같은 백혈구들이 상처 부위로 빠르게 이동하여 식세포 작용으로 병원체를 제거하죠. 염증 반응이 일어난 상처 부위에서는 고름이 생기는데, 고름에는 죽은 백혈구, 조직세포, 병원체가 섞여 있습니다. 대식세포는 백혈구의 한 종류로 매크로페이지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많이 먹는 면역세포로 체내 모든 조직에 분포합니다. 식세포 작용을 담당하며 항원을 T세포에 제시하여 특이적 방어 작용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백혈구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백혈구는 식세포 작용을 주로 담당하는 호중성 백혈구, 호중구 외에도 호산성 백혈구, 호염기성 백혈구, 단핵구, 림프구가 있습니다. 대식세포는 단핵구가 분화된 것이며, 또 림프구의 종류에는 B세포와 T세포 외에 자연 살해 세포인 NK세포가 있습니다.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나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학적 탐구 능력 기르기. 몸이 아프면 열이 날 때가 있죠. 열은 왜 나는지 조사해보고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인지 오히려 회복을 지연시키는 방법인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감염되면 정상적인 방어 작용이 일어나면서 열이 납니다. 그러므로 생후 36개월 이후부터는 약간의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해열제는 증상을 완화시킬 뿐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열제에만 의지하면 병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최근 생명과학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한 최신 생명과학 동향, 바이오마커. 바이오마커란 몸속 세포나 단백질, DNA 등을 이용하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약물이 일으키는 생체 반응을 알려주는 지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세포가 증식하면서 혈액으로 방출하는 특정 단백질을 찾아 이와 반응하는 진단 시약을 사용하면 피 한 방울로 폐암이나 간암을 간단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암세포가 분비하는 특정 단백질이 바이오마커로 이용됩니다. 심근경색이 일어날 때 혈액 속에 나타나는 트로포닌이라는 단백질, 만성 골수 백혈병 환자의 BCR-ABL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 등 질병의 바이오마커를 빨리 찾아낼 수 있다면 조기 진단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이오마커와 관련된 진로와 직업이 궁금하다면 진단검사의학자, 의생명공학자 등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간단히 안내하면 진단검사의학자란 인체에서 유래하는 혈액, 조직 등 각종 검체를 적절히 검사함으로써 질병 진단이나 치료 효과 판정에 도움을 주는 일을 담당합니다. 또 의생명공학자는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의료공학기술 등을 이용하여 유전자 질환, 암 등 각종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 개발, 의료기기 개발 등을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방어작용 중 비특이적 면역 반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원항체 반응, 세포성 면역 반응, 체액성 면역 반응의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